제가 그 어제 저녁에 문경회를 좀 갔다 왔어요. 멀리 갔다 왔어요. 강의로. 근데 아유. 거기 진짜 첩첩산중이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너무 네, 멋있더라고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거기에 이제 250명 정도 되는 어떤 회사의 특강이었었는데 네. 그러니까 1박 2일로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도 있는 거예요. 직장인 네. 중에. 그러니까는 1박 2일이니까 가족이랑 같이 왔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한 제 옆에 테이블에서 대략 한 5살쯤 됐을까? 그 첫째 여자애가 2살쯤 돼 보이는 이제 막 뛰어다니는 여동생을 꼬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너 또 꼬집었어 하면서 동생 꼬집지 말라 그랬잖아 하면서 막 좀 이제 야단을 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얘가 뭐 이래서 꼬집었다 저래서 꼬집었다 얘기하니까 너는 맨날 그러잖아 이러면서 이제 엄마가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형제끼리 그러니까 어릴 때는 엄마 아빠한테 사랑받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어느 날 나랑 비슷하게 생기거나 혹은 또 나보다 더 조그맣고 더 귀엽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막 항상 안고 있는 그런 존재가 태어난다는 게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의미일까 굉장히 궁금하고 네. 또 제가 이제 많은 부모님들 만났을 때 이 경험들이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태연쌤도 지금 하나잖아요. 네, 아이가. 맞아요. 그래서 별로 그런 걸 경험할 일은 없으시죠? 그런데도 제가 뭐 친척 사촌 뭐 아이를 안아주거나 그럼 뭐 난리가 나요. 우리 그렇구나. 엄마라고 뭐 난리 나고 막 손 빼라 그러고 심지어는 동화책에 네, 네. 아기가 나오는 아브라함이 아기를 가졌어요라는 네, 책인데 네, 맞아요. 그 부분만 나오면 혜윤이가 자기도 아기라고 자기 안아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 동생 나오면 깔고 안겠구나 이거 몰래 이렇게 깔고 안는다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네. 네. 깔고 안고 네. 꼬집고 때리고 깨물기도 그렇죠. 하고 절로 쑥 밀어놓고 막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네. 작년에 제 교육생 중에 한 남자 차장님이었는데 이분은 아이가 6살 이제 동생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주입을 했대요. 10개월 내내. 동생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아니 하면서 계속 좋은 점을 얘기해서 네. 마음의 준비도 다 되어 있었고 아내가 이제 배가 이렇게 불러오니까 그 첫째 남자 아이도 이제 동생이 태어나냐고 좋아하고 그랬는데 네. 막상 낳으니까 굉장히 다른 행동을 보이더래요. 우선 혼자 자던 아이가 절대 혼자 안 자겠다고 떼를 쓰기 시작하고 네.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나 다리 아파 못 걸어 하면서 계속 안아달라고. 그래서 아내는 둘째를 안고 자기는 첫째를 안으면서 다닌대요. 네. 그게 도대체 얘가 왜 이렇게 자꾸 퇴행하는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다. 너무 힘들다는 거죠. 네. 직장 끝나고 가면 아내는 둘째 보느라 파죽음이 되어 있고 자기는 이제 좀 첫째를 봐줘야 되는 상황이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아이가 혼자 하던 모든 것들도 심지어 양치도 자기가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는 그래 얘가 동생이 태어나서 질투가 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를 하지만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자기도 어느 순간부터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네. 걔한테 소리도 지르게 되고 그냥 문도 콱 닫아버리게 되고 어떤 날은 그냥 방에 가둬놓을 때도 있었대요. 너 네 방에 들어가 있어 하면서. 근데 그러고 나면 마음이 또 얼마나 아파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 이런 일들은 우리 삶에 참 많을 것 같고 우리 맘스 라디오 들으시는 어머니들도 이런 경험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가뜩이나 출산해서 막 네. 힘들어 죽겠는데 또 첫째까지 네. 말 안 듣고 네. 엉뚱한 행동 보이면 첫째만 엄청 혼나죠. 그러니까 네, 혼나요. 맞아요. 저도 어릴 때 오빠가 있었는데 오빠가 엄마한테 야단 맞았던 걸 그렇게 기억을 해보면 동생 왜 제대로 못 봤냐, 동생 잘 챙기라 그랬는데 왜 안 했냐 이런 얘기들을 들었던 기억들이 좀 나요. 초등학교 네. 때. 근데 뭐 그래봐야 솔직히 연년생이고 한 학년 차인데 걔도 맞아요. 애고 맞아요. 얘도 애고 그렇죠. 근데 엄마들 눈에는 그래도 첫째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저도 아이가 하나라서 사실은 그 아주 정확한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많이 해봤어요. 네. 그런데 경험은 안 했더라도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 관점을 조금 다르게 한번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조금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왜 그 동생이 태어나는 거에 대해서 탄생의 신비라든가 그리고 축복이라든가 이런 마음보다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질투를 내고 시기심을 낼까 그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볼 수 있다면 네. 조금 다른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도 좀 들더라고요. 네.
어떻게 그 생명의 탄생, 가족이 하나 더 늘어나는 걸 같이 축하할 수 있을까? 뭐 혼내거나 꾸짖거나 막 그렇죠. 불안함이 아니라.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 형제 자매들끼리 사이가 좀 더 멀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암묵적으로 크면서 많은 것들은 해소될지 몰라도 네. 그 형제 자매 사이에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그냥 아주 말하지는 못하지만 그 비교와 경쟁심 이런 것들을 맞아요. 사실 살다 보면 태연쌤 우리도 사회인이지만 네. 얼마나 많은 비교와 경쟁 속에서 살아요. 맞아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가족 안에서까지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까지 비교와 경쟁심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네. 물론 양육을 할 때 우리가 엄마나 아버지로서 아이들한테 형제와 자매들끼리 오빠 여동생 뭐 누나 남동생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는 우리가 좀 안 할 수 있잖아요. 노력을 하면. 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아이들이 서로 마음 안에서 네. 부모라는 한 대상을 놓고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은 부모의 양육관이랑 상관없이 아이들이 이미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직 태어난 혹은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한테 아이가 막 질투심을 느끼고 시기심을 느낀다는 건 네. 부모의 양육관이랑은 상관없이 인간의 마음속에 아주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데 네. 그 욕구가 이제 사랑이라는 욕구잖아요. 사랑받고 싶다. 네. 사랑하고 싶다. 이런 욕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자기가 충분히 받고 싶은 마음에서 오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좀 다뤄보기 전에 태은쌤은 사랑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이 뭘까요? 사랑. 사랑. 그냥 있는 그대로 저는 받아들여주는 거, 용납해주는 거. 용납해주는 네. 거. 네. 그리고 부모 자녀 간의 좀 사랑으로 국한해보면 사랑의 개념이 뭘까요? 부모가 자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준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네. 거. 네. 존중해주고, 존중해주는 인정해주고. 거. 네. 그 사람의 필요한 것을 또 채워주는 것. 네, 네. 채워주는 거. 예. 남녀 간의 사랑은 어떻게 시작이 되나요, 보통? 호감. 까먹었어요? 매력. 그게 뭐죠? 그러니까 남녀 간의 사랑은 네. 처음에 우리가 나 사랑에 빠진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조건도 많이 들어가는 거죠. 조건도 많이 네, 들어가죠. 뭐 요즘에 외모, 내가 좋아하는 경제적인 스타일, 것. 경제적인 상황. 네. 예를 들어 소개팅을 하는데 멋있는 차를 딱 타고 나오면 일단 내리지 않아도 왠지 그냥 딱 마음이 좀 간다. 마음이 좀 반쯤 그런- 열리죠. 그럴 수도 네, 있죠. 네. 그 사람의 어떤 상황, 현재의 조건 이런 것을 포함하는 알 수 없는 끌림. 네. 예, 이런 게 사랑을 시작하는 단초가 되는 어떤 열쇠, 맞아요. 들어가는 초입의 어떤 단계 네. 이런 건 좀 될 수 있는 것 같지만 네. 그렇다고 우리가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나요? 조건은 뭐 계속 바뀌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는 정말 이런 거면은 모든 게 다 될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네. 또 만나다 보면 다 좋은 데는 성격이 꼬여 있구나. 뭐 이러면서 싫어지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잖아요. 네, 안 보이던 막 코털도 막 보이고 막 제 친구 하나는 여름에 소개팅을 했대요. 네. 그런데 너무 멋있었대 이 남자가. 근데 샌들을 신고 나왔대요. 근데 뒤꿈치가 완전히 각질이 너무너무 많더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사람이 딱 매력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과연 그럼 이게 사랑일까? 이게 사랑일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사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특히 우리가 이제 부모와 자녀로 다시 돌아와 보면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은 우리가 낳았잖아요. 네. 낳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화학적으로 신체적으로 이미 결속이 있잖아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엄청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키우다 보면 저는 제 아이를 항상 사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미울 때도 있더라고요. 정말 정말 이런 거 무자식이 상팔자라더니 없는 게 차라리 내가 낫겠다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럴 때 이게 과연 사랑이었을까? 이때 사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부모와 자녀 간에 있어서의 특히 사랑은 남녀관계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책임하고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의지적인 행동이 사랑하고 그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사랑한다는 건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호감을 넘어서서 이쁘죠. 너무 귀엽잖아요. 아까 네. 태연쌤 제가 사진 보면서 혜윤이 너무 이쁘다 그랬더니 자기 닮았다고 자기 닮아서 이렇게 귀엽다 그러는 거 보고 네. 그러니까 너무 이쁘잖아요. 맞아요. 그런 눈으로 보여지고 마음으로 왠지 끌리는 그런 호감도를 넘어서서 의지적인 행위죠. 심지어 이제 얘가 크다 보면
내 마음에 안 드는 행동 너무 많이 하죠. 맞아요. 거짓말도 하고 우리 지난번에 다뤘던 네. 거짓말도 하고 누구를 때리고 오기도 하고 우리가 하지 말라는 일을 골라서 하기도 하고 밥 먹으라면 안 먹고 돌아다니고 숙제하라 그러면 다 했다고 그러고 보면 해답 베껴놓고 앉아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매 순간 우리 아이를 사랑하겠다라는 어떤 의지적인 선택과 결심이 없이는 이 사랑이 유지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맞아요. 책임이고 의리고 네. 책임이 맞는 것 같아요. 끝까지. 네. 네. 얘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네, 네. 사랑해 주는 거.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SNS 페이스북에서 글을 봤는데 미국의 아주 유명한 작가 남자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 남자분은 자기는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글을 이렇게 쓰고 있지만 자기 아내와의 관계가 너무너무 악화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아이들도 너무 상처를 받았고 네. 그래서 자기가 어느 날 문득 아침에 일어나서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 오늘 뭐를 해주면 당신의 기분이 좋아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때 아내가 미친 거 아니야 하는 표정으로 냉담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또 똑같이 물어봤대요. 여보 내가 오늘 당신을 위해서 뭐를 해주면 당신의 마음이 행복해질까? 그랬더니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왜 이러냐고 나한테 갑자기. 근데 어느 순간 그걸 끊임없이 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내가 펑펑 울더래요. 그러면서 마음이 막 열리고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한 관계가 된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남성분이 샤워를 하다가 어느 날 문득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하면서 펑펑 울고 나서 결심을 한 거예요. 사랑하겠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부터 매일 에브리데이 아침마다 내가 오늘 뭐를 하면 당신의 기분이 오늘 좋아질 수 있을까 하나씩만 한 거예요. 완전 의지예요. 이거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나 많이 반성을 한 게 저는 과연 내가 그렇게 사랑한 적이 있었나 누군가를 좀 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없었던 것 같고 우리 부모님한테도 그냥 당연히 사랑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고 우리 아이한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냥 내가 낳고 너를 길렀으니까 엄마가 널 당연히 사랑하지. 근데 애들이 가끔 묻거든요. 엄마 나 사랑해? 혜원이가 혹시 묻나요? 아직 안 묻나요? 그런 건 아닌데 어제 밥 안 먹어서 제가 얼굴이 굳었더니 갑자기 손으로 하트 표시를 하더라고. 엄마 그래. 사랑해. 그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도 원했을지 모르지만 내가 말하면 엄마도 나한테 사랑한다고 맞아요. 해줄까? 네. 라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이만큼 우리가 나 사랑해 라고 물어볼 때 내가 과연 정말 사랑해 라고 말할 때 습관적인 반응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의지적인 선택으로 그래 나는 너를 사랑하겠다라는 마음까지 포함한 사랑을 표현했나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오늘 우리 주제가 이제 동생이 곧 태어날 건데 내가 사랑받지 못할까봐 내가 사랑을 뺏기진 않을까 하는 불안해하고 걱정해하는 우리 아이한테 자 동생은 좋은 존재야. 동생은 축복이야. 너랑 훨씬 더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네가 심심하지도 않을 거고 동생이 있으면 너한테 좋은 점이 너무 많아 라는 이런 접근이 아닌 사랑의 개념에서부터 아이들한테 좀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도 과연 내가 우리 아이한테 어떤 방식으로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의 개념이 뭔지가 정확하지 않다면 그걸 어떻게 가르쳐 주겠어요. 네. 전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들으실 때 저는 경험이 없다 그랬잖아요. 아이를 둘을 낳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 간에 엄마를 대상으로 아빠를 대상으로 아이들이 얼마나 질투와 시기심을 일상에서 보여주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가끔 그런 사례들을 봐요. 어제와 같은 네. 그 커피숍에서 너 동생 때리지 말랬잖아. 동생은 잘 보살펴줘야 되는 거야. 과연 그것이 그 아이의 마음속에 그래 내가 아이를 잘 보살펴줘야지. 내 동생이니까 사랑해줘야지 라고 생각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별로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한다고 해도 그럼 사랑이 뭘까를 아이가 알 수 있을까? 그걸 우리가 알려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는 좀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작년에 그 차장님께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아이가 그 행동을 반복할 때 오늘도 같이 자줄 거냐 그랬더니 오늘도 아마 같이 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안 그러면 걔가 계속 우니까. 좋아요. 그러면 자는데 그냥 자지 말고 아이에 대해서 우리 아이랑 같이 사랑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블럭을 쌓아도 좋고 그림을 그리면서도 좋고 과연 사랑이라는 게 뭔지. 왜냐하면 사랑은 기적이거든요. 네. 우리가 아이를 하나 키웠어요. 근데 둘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똑같이 예쁘죠. 네. 뭐 어떤 분들은 사실 좀 더 예쁘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너무 귀엽고. 그러니까요. 첫째 때는 너무 바쁘고 힘들고 나도 처음이라 잘 모르면서 막 긴장돼 있고 너무 잘 해주고 싶은 나머지 오히려 더 아이한테 이렇게 큰 소리도 내고 그랬는데 둘째를 낳아 보니까 이제 그런 경험도 있어서 좀 더 너그러워지고 여유가 생겼다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궁극적으로 둘 다 사랑한단 말이에요. 네. 첫째를 사랑했지만 둘째가 태어나서 첫째의 사랑이 모두 없어지고 둘째 때 다 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사랑이 뭐냐? 사랑은 기적, 마술과 같다. 그래서 너가 태어났을 때 엄마가 이만큼 너를 사랑하고 있었다. 뭐 블럭을 통해서 보여주던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던 괜찮아요. 그렇게 네. 보여준 다음에 하나를 더 준비해 놓고 계세요. 뒤에 하트를 종이 A4 용지에 예쁜 하트를 크게 그렸다면 이 사랑이 너와 함께 너를 태어나게 하는 순간 이렇게 엄마 마음속에서 싹 나왔는데 둘째가 태어나면 이 사랑을 이렇게 반으로 쪼개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봐봐 이런 다음에 눈을 감고 있으라고 한 다음에 그 새로 그렸던 A4 용지의 또 다른 네. 그림을 또 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은 커지는 개념이지 절대 쪼개서 절대량에서 나눠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걸 네. 우리 아이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아이가 하나기는 하지만 저는 제가 아이를 낳아서 기르면서 저질렀던 제 많은 실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태은쌤이랑도 얘기 많이 나눴지만 5살, 6살 그 남자아이들을 볼 때 제 마음속에 되게 죄책감이 커요. 그 나이 아이들을 보면은요, 진짜 제 아이 같은 마음이 들어요. 네. 유난히 그래요. 아마 그거는 제 마음속 어딘가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면 내가 생전 남이고 얼굴도 이제 처음 보고 그냥 단지 5살, 6살의 남자아이일 뿐인데 내 마음 어디에서 이런 게 나올까? 보면 사랑을 주고 싶었지만 잘 주지 못했던 내 마음속의 사랑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 아이도 내 아이도 아닌데 내가 왜 그게 나오겠어요? 사랑이라는 건 어디서 오는지는 알 수 없어요. 저는 이제 신앙이 있다 보니까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구나.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거구나라고 생각하죠. 그럴 때 이 사랑은 내가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기적처럼 마법처럼 내 안에 정말 샘물처럼 끝없이 넘쳐 흐르는 거거든요. 네. 아이가 둘이 되든 셋이 되든 똑같다라는 거를 아이들한테 분명하게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그게 그림이라든가 뭐 블럭이라든가 큰 블럭을 2개를 숨겨놨고 하나를 꺼내주시고 2개가 생기면 그걸 위에다 딱 꽂아주세요. 아. 더 늘어나는 거지 줄어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이거를 나누는 개념이 아니라 그 배 이상으로 늘어난다는 거. 네. 그거를 우리 아이한테 알려주면 아이가 조금은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너가 동생이 태어나서 문득문득 속상하거나 억울하거나 서운할 수 있다. 그걸 엄마가 충분히 이해한다는 거. 그리고 속상하거나 억울하거나 슬프거나 서운할 땐 그렇다라고 엄마한테 얘기를 해라. 그런 걸도 감정을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미워. 이건 판단이거든요. 네. 나는 동생이 미워. 이게 아니라 엄마 나는 지금은 억울해. 내가 한 게 아닌데 동생이 내 걸 가져갔고 내 거를 뺏겼기 때문에 억울해. 내 거를 찾고 싶어. 이걸 도와주셔야죠. 동생이니까 무조건 양보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동생한테도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이건 형 거고 이건 누나 거고 그래서 형이나 누나한테 물어보고 형이 언제 빌려주고 싶은지 들어보고 그때 빌려가는 거다. 그래서 공정함이라는 거 동생이기 때문에 무조건 넌 양보해야 돼. 이건 공정치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어렸을 때부터 그 책임감과 의무를 주면 이게 어깨가 축 처지고 그렇죠. 네, 아이가 제대로 날개를 못 펼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네. 들고요. 이 해법을 저는 이 사랑의 개념에서부터 시작한 게 너무 새롭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림으로 네. 좀 한번 그려보면 사랑에서부터 어떨까. 시작됐고 또 그 그림으로 그 개념을 설명해 준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작년에 그분이 6살 아이였었고 1살로 태어난 아이였는데 되게 효과적이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6살짜리 네. 남자아이가 그거를 굉장히 잘 이해하더래요. 그러니까 동생을 볼 때마다 어쩌면 그 그림이 떠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는 또 다른 사랑이구나. 그래서 그 사랑의 개념에 대해서 너의 사랑을 쪼개서 나누는 것이 아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왜 또 더 그렇게 생각하냐면 엄마 몸이 하나인데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어. 너가 엄마를 도와줘야지. 그럼 엄마는 엄마가 갖고 있는 에너지 중에 쪼개서 우리한테 나눠주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물론 신체적인 시간, 힘은 그렇게 사용될 수밖에 없죠. 네. 엄마한테 24시간이 똑같은데
온전히 이해하고 하루를 보냈다면 이제는 절반 이상의 시간을 둘째한테도 보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림을 같이 오늘 1시간 그렸으면 이제는 동생한테 젖을 줘야 되기 때문에 너는 혼자 30분은 놀아야 돼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개념이 양적으로 시간을 나누는 개념이 사랑의 개념하고는 다르다는 걸 우리 아이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아이들은 아마도 보여지는 것만으로 우리 엄마가 예전에는 나랑 같이 하루 종일 놀아줬는데 이제는 너 혼자 해, 동생 젖줘야 돼 라면서 가거든요. 그러면 그 사랑을 뺏겼다고 생각하거든요. 엄마의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시간은 나눠줄 수 있지만 사랑의 개념은 2배로 늘어나는 거라는 걸 네. 우리 아이들이 조금 배울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와, 좋습니다. 네, 하트 개념. 저도 그냥 머리에 싹 인지가 되고요. 네. 엄마들도 이걸 네. 생각하고 가면 엄마도 속잖아요, 사실. 그렇죠. 큰애한테 자꾸 짜증내다 보면 이제 얘에 대한 마음이 나도 좀 식었나 보다. 죄책감을 가질 수 있는데 네. 그게 아니구나. 네. 얘에 대한 마음 변함없지. 그렇죠. 다만 이제 또 새로운 사랑을 또 만들어내느라고 내가 좀 힘든 거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면 더 그 사랑을 잃지 않고 네. 아이들에게 공평하게 네, 갈 수 네.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우리 엄마들도 내 안에 사랑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게 또 하나가 더 늘어났구나 하면 내가 얼마나 맞아요. 내가 이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풍요로움을 조금 맞아요.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네. 물론 현실은 고달프겠죠. 그런데 아이가 하나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너무 힘들다 그래요. 네. 아이가 둘인 분도요. 너무 힘들다 그래요. 각자 자신의 고통이 제일 클 뿐이지 네. 애가 셋 있는 사람 너무 힘들겠죠. 저도 애가 하나였기 때문에 아이를 셋 기르는 엄마들을 보면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들이 저보다 항상 더 힘들 거기 때문에 나는 덜 힘들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결국 자신의 고통은 다 상대적인 거라서 내 고통이 제일 클 뿐이지 네. 누구랑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그냥 네. 내가 힘든 거예요. 내가 힘들지만 중요한 건 나한테 사랑의 개념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사랑의 그 폭과 네. 사랑의 능력은 나한테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네. 그 풍요로운 마음은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근데 참 사랑이 좋은 것만은 또 아니잖아요. 그만큼 네. 나 자신을 희생해야 되고 네, 내 네. 그릇을 넓혀서 누군가를 네.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내가 힘든 거지 힘든 사실. 거죠. 힘든 내가 사랑의 그릇이 요만했는데 네. 더 커지다 보니까 네. 더 힘들고 네. 내가 더 희생하고 네. 더 고생하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힘든 거지 사실 내가 더 큰 사랑의 사람으로 커져가나 보다라고 생각하면 좀 낫지 않을까. 위로가. 네, 저는 뭐 제일 중요한 건 내 자신에 대한 사랑이겠죠. 아. 내가 지금 오늘 얼마나 지쳤는지, 내가 물론 사랑해서 나았지만, 내가 내 자신의 삶을 얼마나 지금 돌보지 못하고 있는지, 네. 여기에 대한 자기 마음에 대한 어떤 애도와, 그리고 내 자신도 조금이라도 네. 시간을 내서라도 내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나한테 얼마나 에너지를 충전하는 기회가 되고 휴식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시간을 어떻게든지 조금씩이라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인간의 힘이나 에너지가 너무 유한됐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가 아이들한테만 모든 내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면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건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어떻게든지 우리 조금 비굴해질 필요가 있어요.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내가 한 30분 정도만 네. 좀 봐줄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잠깐이라도 쉬고 네, 온전히 맞아요. 나만의 시간을 조금 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 정말 중요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좀 도움도 청하고 네. 네, 휴식을 치유하는 그만큼 충전하는 시간을 네. 가지시면서 지혜로운 또 한 네, 주 네. 육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번 한 주도 네. 이제 아이가 둘 있고 이제 둘째와 첫째 사이에 이 사랑의 긴장감, 비교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엄마들이 계시다면 조용한 시간을 잠시 내서 네. 첫째하고 둘이만 네, 둘째는 아빠나 뭐 좀 다른 어른들한테 잠시 맡겨두시고 한 20분 정도만 책을 읽어주시거나 첫째가 기분이 좋을 때 그럴 때 그러니까 이슈가 터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네. 항상 얘기하죠. 갈등은 그 갈등이 터졌을 때는 이미 좀 늦어요. 왜냐하면 아이도 생각이 있고 또 혼내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엄마 말을 잘 못 들어요. 아이 기분도 좋고 밥도 많이 먹고 좀 편안하고 느긋할 때를 틈을 딱 잡아서 이 사랑의 개념에서 우리가 한번 아이한테 딱
그림을 같이 그려도 좋고요. 네. 그렇게 해서 내가 우리 엄마한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건 내 동생에 대한 사랑이 곱절로 늘어나는 거구나라는 거를 우리 아이한테 좀 인식시켜주면 네. 엄마들이 아이들을 양육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네. 해보시죠.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네. 한번 쉬는 시간 네.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뭐 예. 카페에 가서 뭐 그래도 잠깐 좋죠. 차 한 잔 마셔도 네. 힐링 되잖아요. 네, 그럼요. 그런 시간을 네. 누리실 수 있는 네. 7월에 뜨거운 여름 그렇게 네. 보내실 수 있는 여유가 있었으면 이 좋겠어요. 엄마라는 직업이 이게 휴가도 안 되고 반차도 없죠. 안 되고 없어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틈틈이 휴가를 즐길 네.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 틈틈이 네. 잠깐 남편 딱 퇴근하면 잠깐만 나갔다 올게 해서 카페 가서 시원한 거 드시고 오시고 네. 그렇게 좀 제 승무원 동기 하나가 그 예전에 저는 이제 그만뒀지만 아이를 키울 때 비행을 계속 했었어요. 네. 그런데 승무원들도 장시간 장거리 비행을 갔다 오면 진짜 힘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야, 너 거기 힘든데 아이도 어린데 차라리 그냥 살림하는 건 어떠니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육아는 끝이 없다. 비행은 장거리 갔다 오면 끝이라도 있지. 육아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네. 저도 알죠. 저도 육아는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맞아요. 엄마라는 직업, 엄마라는 역할은 시작만 있고요. 이제 시작을 언제 하느냐에 다 차이는 있지만 네. 끝은 없는 것 끝이 같아요. 없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장가 시집보내도요.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 늘 걱정이세요. 그래요. 네, 정말 죽을 엄마이기 때까지 때문에. 엄마란 역할은 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같이 가야죠. 람스 라디오가 있지 않습니까? 네, 같이 좀 힘 좀 내시고 위로하면서 그렇게 공감하면서 가자고. 네. 그래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더운 네. 여름 잘 보내시고요. 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녀에서 엄마가 된 당신을 응원합니다. 람스라디오.